뭐가 많이 나와요. 막 돈봉투 같은 것도 나오고 막 명함도 나오고 뭐 예. 명함을 보니까 명태균은 총괄 본부장이었어. 김영선 국회의원실에. 근데 이 저기 국회의원실에 계셔 보셨으니까 네. 총괄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이거는 선거 때나 쓰는 것이고 예. 통상 특보도 특보죠. 이제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특보 명함을 파주고요. 예. 통상 아니면은 이제 특보가 좀 내가 차별화시키고 싶다 하면 수석 특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해주되 총괄본부장은 선거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명함만 판 거죠? 명함만 파는 실제 거죠. 내용이 뭐 이렇게 등록되거나 이런 건 등록되지는 아니죠? 않아요. 아 등록 안 이 돼.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총괄본부장이다, 김영선 국회의원실의 총괄본부장이다 하는데 뭐 무슨 의원실에 본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는 등록이 안 없어요, 되는 없어요. 등록되는 그런 건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런 직함이 9명밖에 없는 공식적으로 것이고, 아. 예, 등록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명함 파고 그러니까 다니는 외부 사람. 사람에게 영업하라고 우리가 보통 명함 그래. 짜주잖아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보좌관도 비슷해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명함을 파주고 본인이 우리 의원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뭐 조직 작업도 하고 해라라고 이제 파주는 경우는 있죠. 아니 국회의원 보장하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서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연금도 받고 그렇죠. 명태균 씨 명태균 본인 그런 건 사람들 다 꽂아놨잖아요. 본인 사람들은 2명 꽂아놨지만 꽂아놨죠. 본인은 안 본인은 들어가죠. 그런 월급쟁이가 아니고 아니 본인은 김영선과 레벨이 레벨이 다른데 같은. 그 위에 있는 레벨인데 어떻게 보좌관을 해요? 보좌관을 할 수가 없고. 이 배지를 못 따라서 지금 그런 건데 네. 따지고 보면은 세비를 절반 절반을. 이론도 하나 틀리지 말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동급 이상이야 라는 거를 정말 각인시키고 우월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통상 도와줘서 월급에 뭐 300이면 300, 400으로 하지 그거를 이론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지위를 나누는 거예요. 월급을 나누는 게. 게다가 명태균 씨 재판에 김영선 의원이 대리인이었잖아요. 변호사. 아, 그러니까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를 얽히고 설켰네. 돈을 주고 고용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걸 말하자면 돈은 안 줬겠지만 네. 김영선이 그러니까 뒤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명태균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최경영 앵커가 명예훼손죄를 만약에 걸렸다고 썼을 때 그렇죠. 여기다가 변호사라고 이름 따고 올려서 해주겠어요? 말 안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법조인, 변호인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렇지. 국회의원 하면서는.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게 김영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결국은 가장 큰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사진, 뭐 돈을 넣어둔 사무실 사진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명태균 씨 측근이. 근데 이제 결국은 명태균 씨 측근이 들었다는 저 소리들, 김건희 씨의 특히 육성 녹음된 것들, 스피커폰으로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까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명태균 씨 같습니다.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네. 거 없다. 김건희 목소리가 나와 있는 통화 녹취록이 나올 리가 없다. 나올 리가 없다. 김건희하고 통화는 자기만 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사람 누구도 안 갖고 있다. 뉴스마토 거짓말이다.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이 그거래요. 그런데 꼭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예. 명태균 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예. 서정학 변호사도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대요. 전용 변호사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이 씨만 알 거 아니에요. 이 씨가 안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는 이 씨가 그 명태균 씨가 하도 그런 걸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고 다녀서 그걸 녹음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걸 녹음했다. 그걸 녹음했다.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직접 뭐 들려주거나 이 사람이 직접 그 사람하고 통화한 걸 보거나 이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녹음한 걸 또 녹음한 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씨는. 예. 이 A, B, C, D, E의 이 씨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기자들한테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명태균 씨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지금 되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처음에 자기가 그런 스피커폰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준 적이 없다거나 들려주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녹음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봐야 됩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는 지금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법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아.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는 10월 국감에서 나와야만 이게 본물 터지듯이 우리가 바라는 음성과 녹취와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 씨죠. 강모 씨라고 하는데 이 강모 씨가 국정감사 증인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행안위가 될 공산이 크고요. 선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안위 쪽과 관련돼서 증언대에 서면 이때 행안위 의원 중 한 분이 아마 이 녹취를 면책특권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공개하면서 아마 이 씨한테 계속 확인할 거예요. 이 상황 그때 뭐 했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거기 때문에 증언을 하면서 이 씨도 법적인 책임을 들고 뉴스토마토도 법적인 책임을 좀 덜면서 이건 국정감사 외에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거는 국민의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예요. 아니 근데 김건희 특검의 재표결 일정은 10월 한 4일인가 5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행안위는 10월 10일이 10일이죠. 10일이 넘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재표결을 할 때 영향을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려면 더 빨리 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렇지. 뭔가 팩트가 그 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뭐 이제 지도부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가 들려있는 그 증거 예. 아까 말했던 그 녹음 파일 예. 이런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그래서 나왔던 그렇죠. 거고 그거를 터트리는 건 나중이지만 결국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친한계 의원, 뭐 친한계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니네 이거 우리가 김건희 방어하는데 한계가 왔어. 우리 더 이상 이제 방어 못 해줘. 이런 얘기를 지금 슬슬 풍기고 있다. 어제랑 그제랑 기사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친한계 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기사 제목에 김건희 여사 더 이상 방어 못 한다. 우리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계속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바로 그 자료들이 이쪽에 있고 이 자료들을 우리가 국감에서 까기 전에 혹은 이번에 하기 전에 니네가 먼저 분위기를 읊어가지고 이쪽에 줄서 자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한 10명 정도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을 필요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마지막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어떤 좌장이 되나? 다음 대선 후보의 유력한 경쟁자 그렇게 하고 싶고 자기가 만약에 모험을 하려면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 모험을 하려면 혹은 여기서 한 단계 뛰어오르려면 이 타임에 자기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 10명 정도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줘야지 저는 이게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가 되고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친한계가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이 조금 약간 새가슴이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할지 말지 요게 지금 까리까리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처리 시한이 지금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간 보는 거죠. 이게 간 보는 거죠. 간. 상당히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해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 상황은? 뭐 상황에 달렸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뒤에서 동력을 주는 형태로는 어렵다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 문제도 있겠지만 많이 저렇게 생각해요. 계속 아마 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잘못 처신하면은 물론 이제 들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하는 지도자가 되는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 사람들 보수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트라우마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추동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또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가령 뭐 요 이제 몇 주간에 10%대로 진입을 한다. 막 15% 아래로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그렇지. 그 정도 되면은 뭐 칼 뺄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보수 유권자층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 유권자층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한동훈 대표가 이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매직 넘버가 7에서 8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요 태도를 버리지 않고 한동훈 대표까지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형태를 유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뒤에서 동력을 제공을 안 해도 우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상하지 않은 형태로 통과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기자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만은 이제 부글부글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통과시킬 거라고는 장담하는 사람은 지금 없대요. 아직은. 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탄핵 트라우마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가 개인적 스타일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친화력이 높고 그립감이 강하고 그리고 뭐 어울려서 얼싸들싸 하면 하고 모를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친윤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친윤들로서는 과거 권성동의 친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친윤까지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본인들도 깨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친한계가 지금 장악을 못하는 이유가 뭐 그쪽 의원 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 뭔가 안정감을 못 주고 내가 너네들이 날 따라오면 내가 앞으로 이걸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대권으로 해줄게. 갈 수 있어. 이걸 못 줘서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고 뭔가 희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리를 조금 움직이고 뭔가 스탠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뭔가 얘를 믿을 만한 뭔가 구석이 딱 보여줘야 그렇지. 되는데 한동훈 씨의 캐릭터 자체가 좀 전에 말한 바로 그 캐릭터처럼 사람이 품이 넓지가 않고 오늘 검사 때부터 친구가 없었대잖아. 그다음에 예. 자기 혼자 잘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셀카 찍는 것만 보더라도 예.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하려는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 어깨를 왜 이렇게 짓눌러? 그리고 큰 그림을 못 그려요. 큰 그림을 그렇게 많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도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차라리 윤석열은 쟤를 믿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를 끌고 나가서 뭔가 해주겠건 이게 있었어요. 그렇지. 옛날에. 근데 네. 한동훈은 그런 리더가 아닌 거야. 리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는 좀 좋을지 몰라도 이 사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가? 차라리 오세훈을 밀겠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그동안의 스탠스를 바꾸고 자기의 이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한번 쫙 끌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품이 넓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성공하는 거고 예. 그렇지 못하면 찌그러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만찬 때 보세요. 대통령하고 만찬 때 자기가 대통령한테 직접 독대 요청도 못하고 물론 뭐 그거를 독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도 않겠지만 독대 요청도 못하고 귓속말로 좀 독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가 보여지는 리더의 모습이냐고요. 그건 너무 찌질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정치하는 지금 사람들이. 한동훈이 할 일은 지금 윤석열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에게 그럼요. 독대를 요청해야 돼요. 김건희 왜 그러냐면 지금 예. 윤석열도 삼자회담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 동아일보 칼럼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 강모 칼럼 아니 그 논소리에 쓰셨던데 강찬호 말하는 거. 강찬호가 논소리에 쓰셨던데 주변에서 검찰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지지율 떨어도 되겠냐? 그럼 와이프에 좀 배우자에 대해서 좀 네가 좀 막아라 그랬다. 선배님들 제가 이거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뭐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전원이 전해진답니다. 그렇죠. 집사람에게 근데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다. 집사람의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다는 말만 못 말린다예요. 본인은 감히 어떻게 못 말린다는 것이고 지금 이 국정 운영이 난리통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안 낀 데가 없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어디든 다 끼잖아요. 심지어는 뭐 경비대에 뭐 간식까지 사는데 김건희 나오는 상황이에요. 마포대교부터. 그러니까 안 끼는 데가 없어. 국정이 지금 의료대란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가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윤석열 거기에 힘도 없잖아요. 힘인 사람 김건희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독대를 요청해서 좀 대통령마저 좀 듣고 가만히 계시고 이번에 사과를 하시면서 좀 도이치 털고 갑시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수지 다이렉트로 가야지 쿠션 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날 필요는 없다. 에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한동훈에게 손을 많이 내밀었죠. 원래는. 그리고 한동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예.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총선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준다 하면서 사실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게다가 이번에 공천개입 논란 나오면서 한동훈은 마치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김건희는 꼼수 부린 사람처럼 지금 돼버렸잖아요. 예. 자,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한동훈 네가 만약에 날 도와가지고 우리 예전처럼 한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한동훈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동훈이 막아줄 수가 지금 없어. 검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당대표 나와가지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당을 장악했으면 한동훈이 당을 장악했으니 같이 한번 움직여보자라고라도 할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김건희도 더 이상 한동훈한테 손을 안 내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너무 안 좋고 얘는 못 믿을 사람이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 외적인 상황도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럼요.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은데 정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수가 계속 펑크나고 이거는 그냥 세금 계속 깎아준 것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박근혜 정부 때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경을 왜 해야 되냐? 이거 경기의 마중물이다. 이건 뭐 펌프질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펌프질을 하려면 물을 먼저 한 바가지 끼고 얹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10조라도 20조라도 퍼 부어야 된다. 이게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논리였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30조 세수 펑크 나도 그들이 말하는 균형 재정이야. 그리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 건이들은 고기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원전은 막 퍼주는 원전 사업을 막 해. 이게 30조 세수가 펑크가 났다는데 그중에 15조 펑크가 법인세 세수래잖아요. 그렇지. 15조 법인세 펑크 세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인세 좀 깎아줘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법인들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회사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법인세 깎아준다고 막 그랬던 거. 해외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당이 세금 안 있어요. 준다. 네. 거기에 비과세를 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해외 공장 많고 거기에서 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에서 다 지금 저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벌고 다른 나라에서 번 거를 우리가 과세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해외 자회사가 이 수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우리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상황에 야, 그 배당 들어오는 거랄지 이런 거는 그냥 먹어. 과세 안 할게. 그냥 먹어. 그냥 과세 안 할게. 그냥 먹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있어도 과세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정권이에요, 이게. 말은 안 하지. 입 꼭 닫고 있지. 경제신문들도 알고 있지만 입 꼭 닫고 있지. 그렇죠. 자기네들 네. 광고 받아야죠. 네, 광고 받아야 되니까. 아유, 웃긴 놈들입니다. 웃긴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수 펑크 나니까 이거 뭐 저 한국은행에다가 돈 빌려 쓰고 외환 평양기금에다 가서 돈 빌려 쓰고. 그 심지어는 요새는 한겨레에서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저 땅들이나 건물 이런 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아, 그거 완전히 싸게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그거 그걸 완전히, 팔대? 그걸 팔아먹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격도 후려쳐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되돌려서 살기도 어렵고. 빨리 막아야 돼 이거를 진짜. 진짜 대단한 정권입니다. 대단한 정권이에요. 예. 계속 이상하게 세수 예측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좀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시는 수밖에 없죠. 네. 왜 맨날 네. 국민한테 시켜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송구예요, 맨날 우리한테만. 송구예요. 네. 네. 가을, 겨울 돼서 촛불은 또 겨울에 들어야. 예. 국민 고생시키면 안 돼요. 겨울에 들어야 돼. 여름에는 더워. 저는 국민 고생 안 시키게 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두 번째는 저기
그 4년 중임제로 개헌해서 좀 1년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 좀 나이스하게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그게 나쁘진 제일 않아요. 좋지. 그러니까 좀 나이스한 그게 사실은 생각을 좀 제일 해야 좋아. 돼요. 국민도 대통- 고생시키면 안 돼요. 대통령 중임제로 네. 하고. 탄핵까지 가면 너무 힘들고 네. 어려우니까 빨리 스스로 내려와서 하야를 하게 만들자 이러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멈췄던 사건, 수사 이것들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식구들 다 죽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는 거야. 어차피 1년 늦게 주거나 빨리 주거나 아니, 똑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5년 할인값이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러긴 하겠지. 뭐. 예. 그러면 어떻게 봐줄 테니까 좀 내려오시든지. 안 돼. 뭘 봐줘. 봐줄 수는 없고. 봐줄 수는 없고. 예. 아, 미치겠다. 진짜. 최근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 날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